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함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된 이웃나라 일본은 이에 다양한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일본 사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취재를 다녀온 이정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취재 다녀왔죠? 네. 예, 이번 기획 취재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고 방송에 앞서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가장 큰 틀에서는 일본의 노인 복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취재를 했습니다. 네. 노인의 나라 일본은 어떤지, 일본의 노인 복지 그 중에서도 주거 형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시니어 타운과는 좀 어떻게 모습이 좀 다른지 취재를 했고요. 예. 그리고 확장해서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는 그렇다면 노인 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과연 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예. 일본 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의 나라, 노인 대국이라는 말도 쓰이고 네. 초고령화 사회가 우리보다 한참 먼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노인 복지가 많이 좋은 걸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개호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 말로는 이제 좀 어려운 용어인데 개호보험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단어가 많이 생소한데요. 고령자에게 필요한 이 간병, 돌봄 부담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간병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말합니다. 일본에서 이제 개호보험에 대한 준비를 처음 시작한 게 1995년이고요. 네. 시행이 2000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상당히 빨리 시작을 그렇죠. 했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좀 빨랐다고 보는데요. 예. 현재 이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많이 좀 참고를 한 제도가 개호보험입니다. 그렇군요. 노인 돌봄보험 혹은 간병보험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예. 하면 될 것 같고 장기 요양보험. 자, 그렇다면은 이 보험은 뭐 몇 살에 가입을 하고 언제까지 얼마의 보험료를 내고 또 필요할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로서 이게 만으로 40살이 되면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좀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의무 가입이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네. 개호보험료는 만으로 이제 40살부터 원칙적으로는 평생에 걸쳐서 내게 되고요. 평생이라 그러면 사망할 때까지 내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만으로 40살부터 이제 만으로 40살부터 64살까지는 이 직장인의 경우라면 매월 이제 건강보험료와 함께 급여에서 이제 공제가 빠져나가게 거죠? 되고요. 네. 개인 급여에 따라 공제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6,800엔 정도가 평균. 빠져나간다고 해요. 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 시점이 오면 65살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공제가 되고요. 이때는 이제 한 달 평균 한 6,000엔 정도. 6,000엔 더 올라갑니까? 더 낮아지는 더 겁니다. 낮아지는 6,800엔에서 6,000엔 한 정도. 5만 원 예,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인식을 하면 이제 전국 평균을 따진 금액이고요. 이게 네. 지자체나 이제 개인의 수입이나 자산에 따라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만 원 정도를 매달 내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예.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초고령화 사회면서 일본이 노인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의무적으로 이게 개호보험료를 내게 되면 부담이 나중에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보험금을 타서 쓰는 노인이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예. 국민연금이 지금 재정 고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고갈 우려 이런 건 없습니까? 일본도 뭐 거의 사정이 지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 인구가 점차 늘어나다 그렇죠. 보니까 부담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지난 2000년과 20년이 흐른 시점을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돌봄 대상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난 2000년에는 200만 명대였던 것에 비해서 지난 1억 2,500만 명 중에 한 200만 예, 명. 그 정도였는데 이제 지난해에는 69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한 3배 이상 늘어났군요. 예, 비용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2000년에는 3조 3천억엔, 그러니까 29조 7천억 원이었던 수준에서 이제 20년 만에 13조 5천억엔, 예. 약 이제 12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4배 이상이 올라간 거죠? 거의 뭐 한 300% 이상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이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야겠다.
라고 해서 네. 최근에 이제 65살 이상의 고령자에게 네. 좀 자산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 개호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해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정말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로 예. 더 내고 덜 받고 혹은 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고갈이 되기 때문에 그쵸. 지금 이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네. 일본 역시 노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이제 80세 이상이 되면은 어떤 병원이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군요. 네. 우리도 뭐 눈여겨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개호보험이라는 게 단순하게 간병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또 주택 어떤 시설을 보수하고 하는데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 주택 개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부분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노인들이 집에서 생활하다가 넘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는 것에 이제 대비해서 네. 화장실이나 이제 침대 주변에 손잡이나 받침대 등을 이제 설치를 해서 낙상을 줄인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빈곤층에 대해서도 이런 지원을 좀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용자의 부담은 최대한 좀 줄이고 네. 그것을 이제 보험료와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구조상 큰 전제인데 네. 이 개보수에 발생하는 전체 비용의 1% 정도만 이제 그 개인이 부담을 하면 이게 지자체와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이제 노인들이 집에서 생활하다가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낙상 예방 시설을 설치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본인 부담은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99%를 중앙 정부와 지방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 예. 해준다. 네. 대단히 좋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제 낙상을 하게 되면 골반을 다치게 되면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이게 이제 또 치명적인 네. 어떤 그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예. 개호보험 다른 보험도 있을 텐데 개호보험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니까 반응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노인은 특히 이제 암이나 뭐 네. 다른 질병보다도 낙상으로 인해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저하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낙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5살 이상의 이제 노인의 이제 신체 가운데 절반 이상 이제 신체 손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제 낙상. 예. 인 건데 이 낙상으로 인한 사망 이외에도 이제 중증의 손상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상당히 저하가 되는 뭐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낙상을 어떻게 이제 좀 미리 좀 대비를 하자 네. 이런 조치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사회적 네.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세대 간 갈등도 있습니다. 예, 뭐 나이 드신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 아직 내가 혜택 받을 게 없는데 부담은 늘어난다. 뭐 예. 이런 좀 약간의 그 세대 간의 갈등도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개호보험을 놓고 젊은이들과 어떤 고령층과의 갈등이라든가 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든가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저도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이색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이게 국가 간의 좀 차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청년들은 이런 노화, 이제 노인을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갖거나 이게 네. 부담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나도 언젠가는 늙고 예. 내 가족도 늙고 그래서 예.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나에게 닥칠 일이고 곧 나의 일이기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 이질감이나 예. 불만들이 없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뭐 개호 보험료에 개인의 부담을 좀 더 늘릴 것이다. 예. 그런 게 다 이제 청년층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런 부담을 낮춰주자 이런 네. 사회적인 뭐 또 인식들이 모아지고는 있다고 네. 합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들은 어차피 나도 늙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늙을 예. 수밖에 없으니까 뭐 나이 들어서 이런 혜택을 받는 개호보험이 필요하다. 예. 이런 부분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국내에도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규모 어떤 실버 타운이라든가 시니어 타운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먼저 이런 게 많이 생겼겠죠. 어떻습니까? 가보셨더니. 네, 그 일본은 처음부터 이 개호보험으로 노인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시설들이 많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게 규모가 큰 호화로운 시설보다 그야말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좀 알맞게 내가 정말 갈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 느낌이었는데요. 한국과 조금 잠깐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실버타운은 일단 네. 대형화, 고급화 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비싼 곳은 정말 매우 비싸기도 네. 하고 경제적 보증금을 많이 내고 그렇죠. 다달이 내는 금액도 좀 예. 비싸고 약간 호화로운 데도 있고 뭐 그렇지 예. 않은 것도 있겠지만 예, 예, 일본은 예. 그런 거는 드물고
뭐 이렇게 조금 좀 이제 그 지역적으로 좀 작은 소규모 시설에서 네. 내가 당장 정말 좀 필요할 때 네. 내 주변에 집에서 좀 찾을 수 있는 시설들이 주변에. 조금 많은 예. 것 같습니다. 예. 국내는 어떤 좀 경기 좋은 데라든가 약간 좀 맞습니다. 외곽이라든가 예, 예.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또 멀리 이제 가잖아요. 시설에 네. 입소를 하려면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내가 살던 지역 안에서 네. 이 로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설들이 조금 그리고 많은 완전히 것 같습니다. 입주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간 날짜 뭐 맞습니다. 며칠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죠. 예, 제가 방문 간호시설에 취재를 좀 다녀왔는데 그 집에서 이제 생활할 수 없는 건강 상태인 분들을 좀 입소하게 함으로 해서 재택 간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완전 입소가 아니라 예. 원하는 만큼 머물다가 다시 집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예. 이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입소 인원이 이제 뭐 29명, 30명 안에서 그 어느 일정 부분의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예. 놓고 그분들은 이제 통원으로 오거나 단기 서비스를 받을 수 음, 있도록만 이제 하는 분들인데요. 예. 흔히 이제 우리나라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취재를 해봤을 때 이 어르신들이 내가 이제 죽어야 여기서 나갈 수 있다 이런 네.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일본의 경우에는 내가 언제든 다시 원할 때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외로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일본의 요양제도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재택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는 집에서 마지막까지 생애 예. 마지막까지 좀 보낼 수 있는 그리고 고령자가 이제 프라이버시나 자립 또 자기 결정, 그러니까 예. 자기 의사 결정권을 좀 빼앗기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좀 방점을 찍어서 그렇군요. 예, 보는 국내는 편입니다. 이제 요양병원 이런 데서 돌아가시는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그럼요. 좀 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그렇지 않고 자택에서 생애를 마감하는 분들이 더 맞습니다. 많다. 예, 아, 예. 그렇군요. 시설은 그냥 어느 정도 이용을 하다가 예. 결국은 집으로 집으로 가고 다시 복귀하는. 예, 네. 그렇군요. 우리랑 조금 문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본의 특유의 어떤 노인 복지제도 네. 뭐 이런 거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기억에 좀 남았던 거는 건강에 대해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 상시로 좀 체크를 해주는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활동 프로그램, 얼마나 양질의 프로그램이 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예. 실제로 입소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본 건데요. 예. 실제로 노인들이 생활하는 침대 밑에 다 센서가 달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노인이 어떤 자세로 잠을 잤는지, 과연 뭐 또 침대에서 떨어졌으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침대에서 벗어나 있었는지 이런 흔히 말해 이제 수면 패턴들을 기록하는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도 출퇴근하는 케어 인력들이 뭐 구두로 이걸 인수인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만 보면은 이 전날 노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눈에 뭐 볼 수 있는 이런 다기능형 간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의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면밀히 맞습니다. 파악해서 예, 필요하면 예. 또 조치를 예, 뭐 예. 비상시에는 또 누군가가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돼 있나요?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이고 예. 또 한 가지 조금 기억에 남았던 게 목욕이 이제 이게 거동이 힘든 분들은 사실 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어렵죠. 예. 근데 예. 누워 있는 상태 그대로 이제 욕조 안에 들어가서 오. 이제 세신을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본인이 혼자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 도와주는 예, 거죠? 도와주시는 예.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자나 침대가 그대로 이제 이렇게 푹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시설도 개호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그렇죠, 받습니까? 그렇죠. 아, 예, 그 본인 부담이 1%였다는 게 그겁니까? 요게 이제 요건 시설인데 시설, 시설은 시설 예, 내에서. 아까 그거는 이제 그 자택이고. 자택이고 예. 요거는 그 개인 부담금이 10에서 한 10에서 30% 이제 본인의 이제 신체 상태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도 1등급부터 뭐 5등급까지 있고 뭐 이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빨리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해도 정말 네. 할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사업 아이템도 그렇죠. 괜찮겠다. 우리가 IT가 예. 발달돼 있으니까 특히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게 그럼요. 많이 이제 기술이 도입이 예. 되면서 어른들을 관찰하고 하는 걸 사람이 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뭐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있긴 하지만 뭐 CCTV를 네.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센서를 해가지고 뭐 비상 상황에는 긴급히 투입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또 많이 맞습니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런 시설들이 우리는 뭐 외곽에 있는데 일본은 지역 사회 내에 있다 그러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일단은 그런 시설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했는데 네. 지역에 따라 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본인들은 일단 간병이라는 것을 매우 좀 가깝게 느끼고 있고요. 네. 필수적으로 이제 부모님의 건강에 대해 다들 좀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렇죠. 내 일이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설들이 좀 주변에 있으면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좀 상담을 쉽게 갈 수 있다거나 예. 뭐 지역 주민들이 크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예.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 포괄 케어 시스템의 그렇죠. 범주 안에 들어가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 노인들이 안고 있는 건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보자 하는 또 시설도 그렇게 네. 있고 그걸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야 될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일본에 보면 어떤 그 케어, 돌봄 예. 하는 인력들이 예. 충분한가에 대한 또 물음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이제 간병하는 게 좀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이렇게 그래서 요양사 뭐 이런 자격증 제도도 있습니다만은 인력이 충분한가요?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일 텐데요.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과 이제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해서 네. 한편으로 늘어나는 이 후기 고령자 세대를 과연 어떻게 좀 케어하고 지원할 것인가가 이제 큰 예. 과제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생산성 향상, 즉 이제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 개선을 하는 게 이제 주제인데요. 예. 개호 업무 시스템이나 이제 뭐 노인 승하차, 뭐 목욕부터 이동, 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게 좀 자동화. 네. 기기의 도입을 통해서 인력의 부담이 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가자.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과학적 간호를 좀 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 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또 이제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게 간병과 의료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제 시설에서 집으로 갈 수 있는 예. 뭐 이런 그 간병과 병원 간의 순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또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많이 좀 고민인데 치매 환자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예. 치매 환자 또한 또 급증하게 맞습니다. 예, 될 예.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그 노인복지 전문가가 했던 말이 특히 이제 한국에 본인들도 와본대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이 치매 안심센터가 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또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한국과 일본이 상황이 비슷하니까 예, 예. 배우는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역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서 뭐 치매 진단부터 관리, 가족 상담 이런 것까지 예. 해주니까 일본도 뭐 아마 그런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예. 치매 카페라는 것도 지역마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치매 카페에 환자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이렇게 서로 외롭지 않게 교류하고 그런 데가 예. 있다고 하고요. 자, 한 가지 더 그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제 인구가 일본도 줄어들고 있고 이제 예. 한국도 우리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이제 돌봄 인력이 국내에서 수급이 좀 안 되면은 어차피 외국인 인력을 도입해야 그렇죠. 할 필요성도 예.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네네. 일본에서는 특정 국가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한 다음에 와서 그런 이제 요양원이라든가 돌봄센터 이런 데 좀 취업을 알선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게 아마 추진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취재가 돼 있습니까? 일단은 뭐 케어 인력에 대한 부분이 네. 가장 조금 고민인 건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도 간병인의 급여가 너무 낮다. 예. 이게 가장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예. 오래 이렇게 일을 꾸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없을까 예.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처우 문제네요, 결국은. 그렇죠. 종사자들에 예, 대한 처우 맞습니다. 문제. 예.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이 조금 유입이 되려면 급여를 좀 많이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해서 일본에 취재를 다녀왔는데 일본의 노인 복지에 대해서 우리도 좀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 있으면은 언급을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IT 이제 그 자동화된 그런 네. 케어 시스템이 좀 많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할수 부분이기 있죠. 때문에 조금 많이 좀 배웠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빈곤율이 이제 OECD 국가 가운데 높죠. 1위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복지 제도들이 좀 쏟아지지만 다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번 네. 취재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뭐 낙상 뭐 앞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언감생심이고 여전히 제도권 밖을 좀 배회하고 있는 이런 네. 노인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험한 일을 좀 골라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그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될 텐데 네. 특히 우리나라가 당장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그렇죠. 하게 되고요. 통계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때부터 해서 계속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다가 당장 이제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 대비 65살 이상 노인의 비율이 예. 일본을 처음으로 그때 앞지르게 돼요. 그래서 일본보다 더 심각한 그렇죠. 이제 현상이 그때는 발생하겠군요. OECD 국가 가운데 1위로 우리가 치고 올라서는데 예.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예. 좀 안 되는 상황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일본 취재를 다녀온 이정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노인이 될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 복지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